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2세인 김정우입니다. 요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에 힘이 없어서 커피 한 잔 들기도 힘들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대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7가지 원칙들 말이에요. 이 원칙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6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80대에 접어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저희 세대는 참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60대 초반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막막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씩 준비해보자고 말이에요. 먼저 주변의 선배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구는 왜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왜 힘들어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점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제 삶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고 외롭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후회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7가지 원칙은 저만의 비법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어떤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칙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더 깊어지거든요. 제 친구 이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올해 68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거든요. 순자 씨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연금이 그리 많지 않았죠. 반면에 순자 씨 친구들 중에는 사업을 성공한 남편을 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비싼 옷도 입고 다녔어요. 순자 씨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남편이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남편에게 자꾸 불만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집은 어떻고 저떻하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서로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집 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죠. 순자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다고요. 남과 비교하느라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환점은 순자 씨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병원도 혼자 오셨더라고요. 할머니는 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파도 혼자 와야 해요.
집에 가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건강한 남편이 있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생각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건강하다는 것, 둘 다 큰 병 없이 지낸다는 것,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또 순자 씨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원래 손재주가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뜨개질 모임에도 참여했고요. 뜨개질을 하면서 순자 씨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순자 씨에게는 어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지금 순자 씨는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집 안 분위기도 따뜻해졌어요. 순자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정우 씨,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것만 보느라 정작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죠.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산을 남기기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제 친구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올해 70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영수 씨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세로 4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영수 씨 부부는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둘이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어요. 병원비라도 나가면 그달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영수 씨는 집을 팔 생각을 못 했어요.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들, 딸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나중에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수 씨 부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여행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 부러워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영수 씨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희는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영수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말 자식들을 위하는 게 뭘까? 내가 힘들게 살면서 집을 지키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그때 영수 씨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됐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집은 그대로 살 수 있고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제도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부는 계속 살 수 있어요. 영수 씨는 결국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그때부터 영수 씨 부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200만 원씩 받으니까 생활이 여유로워졌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대요. 영수 씨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호텔에서 바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후로 영수 씨 부부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가까운 온천이나 바닷가에
1박 2일로 다녀와도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 영수 씨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좋은 붓도 사고 서예 학원도 다니고요. 영수 씨 부인은 요리교실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 만드는 재미를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병원 가는 것도 부담이 없어졌어요.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영수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정호 씨, 나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자식들에게 집을 남겨준다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좋은 일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식들은 부모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더 원해요. 물론 주택연금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을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아껴두기만 하면 뭐 하나요? 살아있을 때 현명하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원칙은 깊은 친구보다 다양한 느슨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외죠. 보통은 깊은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볍고 편안한 인연들이 더 소중해져요. 제 이웃인 최미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자 씨는 올해 75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외로워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고요. 미자 씨는 처음엔 오랜 친구들과만 만나려고 했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프시고, 어떤 분은 이사 가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바빠지시고요. 그러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끔 만나도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미자 씨는 그때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하고, 그렇다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이 몇 년 계속되니까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자 씨가 우연히 동네 카페에 들어가게 됐어요. 평소에는 커피를 집에서 마셨는데 그날은 왠지 밖에서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뜻밖의 경험을 했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 이 동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 사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 할머니는 매일 이 카페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다고요. 미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두 분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벼운 일상 이야기들이었어요. 미자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카페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가다 보니 다른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카페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단골 손님들끼리는 서로 인사도 하고요. 미자 씨는 거기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던 중 미자 씨는 또 다른 모임도 찾게 됐어요. 동네 공원에서 하는 아침 산책 모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30분 정도 함께 걸어요. 처음엔 혼자 산책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모임이었는데 참여해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산책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깊은 사연을 캐묻지 않아요. 그냥 함께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눠요. 오늘 공기 좋네요.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어제 잠 잘 자셨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미자 씨는 이제 하루 일과가 생겼어요. 아침에는 산책 모임에 나가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아프면 병문안도 가야 하고 집안일도 챙겨줘야 하고요.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만나면 반갑고 못 만나도 괜찮아요. 미자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정호 씨, 나이 들어서는 무겁고 깊은 관계보다 가볍고 편안한 관계가 더 좋아요. 부담 없이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딱 좋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젊을 때는 깊은 우정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인연들이 더 소중해져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미자 씨는 이제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해요. 깊이 있는 친구는 많지 않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가벼운 인연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분들, 산책 모임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번째 원칙은 체중보다 근육과 체력 관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살을 빼는 게 목표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60대 초반까지는 체중계 숫자에만 신경 썼어요. 살이 조금만 쪄도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면서 깨달았어요. 체중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금부터라도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해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근육량이 1%씩 줄어들어요. 80세가 되면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근육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종아리 근육 체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앉아서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감싸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겹치면 근육량이 부족한 거래요. 다행히 저는 아직 괜찮았지만 계속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숨이 차면 잠깐 쉬고 다시 걷고 이렇게 반복했어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추가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정말 좋아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번도 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음식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밥과 김치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계란, 두부, 생선을 의식적으로 더 먹으려고 해요. 아침에는 꼭 계란 하나는 먹어요. 삶은 계란이든 계란찜이든 상관없어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꼭 넣어서 먹고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생선을 주로 먹어요. 우유도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처음에는 배가 아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조금씩 마시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칼슘도 보충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요즘은 체중계에 올라가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해요. 어깨가 구부정하지 않은지, 허리가 굽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자세가 바르면 더 젊어 보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70kg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근육이 더 빠져서 몸이 약해지셨어요. 나중에 그분도 깨달으시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체중은 조금 늘었지만 몸이 훨씬 튼튼해지셨어요. 계단도 잘 오르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게 되시고요. 근육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일상생활이 편해진 거예요. 장 보러 갔을 때 무거운 쌀포대도 들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꿔놓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몸이 튼튼해지니까 마음도 든든해져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도 매일 30분씩은 걸어요.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오히려 불편해요. 여러분도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그보다는 내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일상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근육이 있어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5번째 원칙은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손을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친구 김용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용태 씨는 올해 80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들, 딸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용태 씨는 자식들이 걱정되어서 자꾸 간섭을 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돈은 모으고 있니? 애들 교육은 잘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효자 효녀처럼 잘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와 사위가 힘들어했어요. 용태 씨가 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손자들 교육에도 참견하고 집안일에도 의견을 내더라고요. 자식들은 아버지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용태 씨가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50살이 다 되어가는 어른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용태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식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용태 씨는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며칠 후 용태 씨는 자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너무 간섭했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 대신 아버지도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때부터 용태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안부만 묻고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도 미리 연락하고 가거나 아예 초대받을 때만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평생 자식들 걱정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태 씨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바둑을 좋아했는데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바둑을 두면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재미있었어요.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젊었을 때 경험담도 나누고 요즘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용태 씨는 또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텃밭 가꾸기였어요. 집 근처의 작은 텃밭을 빌려서 상추, 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다른 어르신들한테 배우면서 점점 늘어갔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자식들한테 가져다 주니까 자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용태 씨도 뿌듯했어요. 간섭하는 대신 선물을 주니까 훨씬 좋은 관계가 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식들과의 관계가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만나면 잔소리부터 했는데 이제는 즐거운 이야기를 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오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잔소리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용태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정호 씨, 자식들한테 손을 놓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자식들도 편해하고 저도 편해졌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중년이 되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용태 씨는 이제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에요. 오히려 가끔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해요. 많지는 않지만 텃밭에서 번 돈으로 손자들 간식비를 주거든요. 자식들은 이제 용태 씨를 더 존경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살고 자기만의 취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부담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멋진 아버지가 됐어요. 용태 씨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신만의 생활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물론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자식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사는 거죠.